아이유 씨가 박수를 모두 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순관식 그리고 감독님이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유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삭소가수다에서 청년 애순 역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폭삭소가수다에서 청년 관식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소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애순 역을 맡은 문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준 씨. 안녕하세요. 폭삭소가수다 중년 관식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숙 감독님. 안녕하세요. 폭삭소가수다에서 가장 폭삭 속은 역할을 맡은 연출 김원석입니다.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더 강렬했어요. 완전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 감독님 조금 전에 저희가 모두 이 자리에서 폭삭소가수다 메인 예고편 함께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애순과 관식을 비롯한 인물들의 삶과 함께 두 청춘의 모험 가득한 일생, 그리고 그 나레이션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먹먹해지더라고요. 사랑과 생에 대한 기록, 나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정말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왔는데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폭삭소가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유망진 가낭아 예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에 담아낸 드라마입니다. 정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아름다운 풍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그 본인 소개를 하실 때, 인사하실 때 가장 폭삭소가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모가 제일 폭삭소가수다. 그 이유가 네. 폭삭소가수다, 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고 어감이 예뻐요. 예. 제주도 방언으로 바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죠. 요 의미를 좀 자세하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출적으로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 이전에 넥스트온 넷플릭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조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에 대한 헌사,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응원가로 기획이 된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세대 간, 성별 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이나마 허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지나온 세대에 대한 헌사이자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대한 응원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이 감독님의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우리 김원석 감독님과 임상춘 작가님과 또 함께 하셨죠. 그 소감도 여쭐게요. 아이유 씨부터. 이제 김원석 감독님과는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임상춘 작가님은 제가 평상시에서 너무 팬이었던 작가님이셔가지고 그 제안을 받자마자 사실 너무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읽기도 전에 너무 마음이 급하게 하고 싶었고, 읽고 나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었고, 네. 제가 알기로 정말 잘 참는 사람인데 네. 참을 수 없을 정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하고 싶다고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작품이었군요. 네. 박보검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원체 또 임상준 작가님의 팬이었고, 제가 이 작품 촬영하게 된 건 군 입대를 다 마치고 군을 전역한 후에 이 작품을 촬영하게 됐는데, 원석 감독님의 연출을 또 좋아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에 이 작품을 하고 싶었었고, 읽었을 때 애순이와 관식이가 그려내고 있는 이 사계절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계속 마음에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이 작품을 가족들과 봤을 때에도 와, 참
함께하길 잘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또 함께하게 됐고, 무엇보다 또 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었네요. 예. 문소리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여쭐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뭐 김원석 감독님 전작 나의 아저씨나 미생이나 굉장히 네, 인상 깊게 본 팬이었고, 그리고 임상준 작가님의 동백꽃 필 무렵도 너무 좋아했어서 얼른 너무 그분들이 준비하시는 대본이 나한테 주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마음에 정말 팔짝팔짝 뛰고 싶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대본을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정말 넘길 때마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울었으면 아마 대본만 보고 정말 눈물의 양은 제가 데뷔한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우는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으면 뭐 이건 해야지. 근데 그 어린 애순을 누가 하지? 궁금증이. 네, 물어보니까 아이유 씨가 한다고 해서 그럼 이건 좀 곤란한데. 직접까지 해야지 하다가 예. 너무 하고 싶었으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주춤하는 마음과 이제 덜컥 겁이 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난감한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죠. 그렇지만 스태프들이 도와주겠지, 감독님이 네, 연결해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으로 노력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문소리 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변해서 지금 문소리 씨가 되신 거예요. 네, 마음과 말은 감사해요. 네. 자, 우리 박혜준 씨, 이 작품 네. 선택한 이유 여쭐까요? 네, 뭐 어쨌든 뭐 감독님이랑 평소에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서 너무 좋아하기는 하나. 네. 그래서 존중하고. 근데 이제 감독님도 아니라고 지금 전례적으로 하시는데. 뭐 그냥.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스케줄을 물어보시고. 네. 저희 감독님이 그렇게 연락 오면 사실 좀 떨리거든요. 진짜 또 저랑 이렇게 또 캐스팅을 해주실까 해서 사실 너무나 감독님의 연락 오는 걸 사실 기다리고 있긴 하는 와중에 연락 와서 잠깐 스케줄 물어보고 대본 주겠다 해서 대본 봤는데 정말 한 며칠 동안 너무 이렇게 설레고 해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이상준 작가님 너무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조금 혹시나 또 뭐가 변경이 돼서 나를 이렇게 캐스팅을 이렇게 좀 다른 분으로 부탁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오히려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지금 믿음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 배우분들 모두가 작품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감독님과 우리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말씀 중에서도 계속 하셨지만 우리 김원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나의 아저씨, 시그널, 미생, 그리고 임상준 작가님은 동백꽃 필 무렵, 그리고 쌈마이웨이드, 정말 사람 냄새가 너무 물씬 나는 그런 작품들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 그리고 위안을 안기는 작품들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감독님 이번에 이 작품을 작가님과 이제 처음 작업을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완성해 나가셨나요? 일단 혹시라도 우리 배우분들이 많이 우셨다고 하니까 되게 슬픈 얘기 아니야 혹시라도 생각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연출할 건가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어서 눈물은 나는데 웃게 만드는 그런 대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어떻게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눈물은 나는, 어떻게 보면 연기자든 감독이든 꼭 해보고 싶은 작품.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작가님들과 해왔고 언제나 그 작가님들과 함께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이 어쨌든 캐스팅, 뭐 대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캐스팅, 그다음에 후반 작업에 뭐 편집이라든가 음악을 넣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제 작가님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작가님들이 대부분 본인이 생각한 감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구현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그 중요한 연출의 포인트는 작가님의 그런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그 정말 웃으면서도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캐릭터의 결을 잘 살리자.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정말 좋은 연기자들을 캐스팅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감정이 끊어지지 않게 촬영단에서 컷을 굉장히 잘게 나누는 것보다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촬영을 하죠. 언제나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미술적으로는 최고의 우리 미술 감독님도 같이 하셔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림 안에 그런 연기를 녹여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한편의 인생 작품이, 인생 시리즈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 감독님께서 지난 그 넥스톤 넷플릭스에서 사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폭삭 소가수다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이례적으로 16편의 에피소드를 4주에 걸쳐서 공개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독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왜 이제 이른바 몰아보기 하기에 이게 좀 길잖아요. 16화가 있고, 그리고 근데 또 요즘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빨리 돌리기도 하고 조금 1.25배속, 1.5배속 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보셔서는 정수를 느낄 수가 없는 드라마예요, 사실은. 그리고 앞에 거를 잘 꼼꼼하게 보면 뒤에 갈수록 더 큰 재미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실 때 좀 욕심내시는 나머지 좀 뒤를 먼저 보시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우리 문소리 선배님이 저한테 꽃감 하나씩 빼먹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회차를 조금씩 나눠서 해보자. 그게 어쨌든 저희가 인생 4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오롯이 느껴지는, 오롯이 그 이야기와 그 감정과 그리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주 동안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월 7일부터 4주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를 멈추게 할, 몸과 마음을 멈추게 할 캐릭터들을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유 씨, 문소리 씨가 함께 연기한 애순입니다. 네. 저희 좀 보세요. 스틸이 나왔는데요. 교복을 입은 채 유채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핀 꽃밭에 서 있는 우리 아이유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반짝이는 눈으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문소리 씨의 애순이 보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스틸을 보니까 굉장히 애틋함이 느껴지는데, 각자 연기한 애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이유 씨? 제가 맡은 애순이라는 역할은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반항심도 있고요, 꿈도 많은, 모든 게 되게 많은 소녀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속만큼은 곳간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슬프지만은 않은, 가진 건 적지만 슬프지만은 않은 관식이라는 행운을 또 삶에게 선물 받은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씩씩할 것 같고, 강인한 캐릭터. 강인한 애순.
자, 그렇다면 문소리 씨 애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중년의 애수는 그 유방지 반항하였던 꿈 많고 욕심도 많았던 그 어린 시절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지금은 좌판에서 오징어를 파는 씩씩한 엄마가 되었고요. 여전히 기쁠 때 많이 울고 슬플 때 또 씩씩하게 웃기도 하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엄마입니다. 어렸을 적 꿈을 늘 잃지 않고 가슴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생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애순 하면 꿈이 떠오르고 그리고 애순과 엄마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 그 애순의 엄마가 사실 애순이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애순의 엄마는 육지에서 제주로 피난을 온 거라고요? 네, 네. 50년대 제주도에 정말 전쟁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주어가 그런 각지에서 온 피난민들의 말투가 많이 섞여서 지금의 현대 제주어 사투리가 됐다고 말을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작가님께서 제주에서의 얘기지만 이게 조금 더 유니버설한 얘기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제주도 토박이들은 제주 말을 쓰지만 또 제주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제주 오신 분들의 얘기도 그 시대를 제주도에 산 사람들의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래는 그러니까 애순이의 엄마는 전쟁고하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자하고 같이 장사도 해봤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18, 19쯤에 제주도에 와서 저거다 물질 배우자 저거 돈 되겠다 저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물질을 배운. 또 거꾸로 우리 애순이는 18, 19 무렵에 이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떠나고 싶어하는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녀간의 약간 엇갈린 그런 재밌는 설정도 좀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네, 그야말로 진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일 텐데 사실 자연스럽게 애순과 애순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서로가 연기를 하는 게 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문소리 씨께 여쭐게요. 왜냐면 아이유 씨가 자라서 문소리 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기의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먼저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좀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걱정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얘기도 많이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우리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다면 이게 엄마라고? 그럴 때 있죠. 맞아요. 말도 안 돼. 딴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엄마일 리가 없어. 이렇게 또 생각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떤 부분은 좀 연결성을 두되 어떤 부분은 또 차별성을 두는 것이 오히려 리얼리티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연결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말투가 좀 비슷해야 된다 싶어서 서로의 대사를 바꿔서 읽어보기도 하고 리딩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아이유 씨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점이 자기 자가가 잘 안 보여요. 또 중년이 되면은 다른 잡지들도 많이 그려 넣었기 때문에 그 점이 그렇게 유독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점이 저한테는 약간 시그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분장할 때 늘 분장팀한테 찍어줘. 그러면은 딱 찍으면 이제부터 나는 애순이다. 아이유가 커서 애순이가 됐다. 이런 애순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게 하는 그런 시그널처럼 늘 점을 찍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대본 안에 서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 늘 버릇처럼 하는 말투들 이런 것들이 또 작가님이 잘 써주셔서 그런 것들로 좀 연결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선배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지워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 직접 그걸 찍으시면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IPL 같은 걸 받았다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연의 그 점을 계속 이제 가지고 사니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선배님께서 먼저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통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선배님께서 먼저 이렇게 열어주시고 선배님 댁에도 가고 선배님 뭐 작업실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 작품 전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그냥 이제 재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선배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공통점을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 자연스럽게 애며들게 되는 네,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애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폭삭 소가수다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관식 만나봅니다. 자, 관식을 연기한 박보검, 박해준 씨의 스틸 지금 나란히 떠 있는데 희한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두 분이 닮지 않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감사 멘트를 하고 계시는데 자, 박보검 씨부터 본인의 관식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관식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직하고 성실한 인물이고요. 그 우세 같은 이 관식이의 여행 나침반은 애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순이가 시선이 닿는 곳마다 조용히 또 묵묵히 꽃을 심는 최고의 사랑 농사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농사꾼. 저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요. 꼭 잘 걷어들이시길.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러던 지금 사랑 농사꾼이 나와서 우리 박혜준 씨가 적잖이 놀랐거든요. 자, 우리 박혜준 씨가 연기한 관식. 한 가정의 가장이자 책임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저랑은 좀 다르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실리를 따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사랑의 어부? 어부꾼? 안 되는구나. 어부요? 뭘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부니까 어부 하시겠어요? 사랑의 모습? 안 됩니다. 네, 저기 포기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끝날 때까지만 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 역시 이어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관식을 연기하셨기 때문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박혜준 씨.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계셨죠? 그건 제가 잊으시고. 예.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어부 지금 자꾸 어부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잊어버리세요. 네, 잊어버리고 끝났어요. 집중하겠습니다. 안 좋아. 아니 저기 서로 작업실에 가거나 뭐 이렇게 서로 대본을 읽어보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고 서로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이제 그 관식이 찍은 분량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에 이제 했던 걸 모니터하면서 그다음에 몇몇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의 행동과 말투 뭐 이 정도를 좀 같이 붙여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박보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방송을 찾아보고 나서 선배님께서 너무 관식이를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제가 더 되려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 관식이라는 인물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친구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 감독님께서 직접 섬세하게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감독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죠.
지금 감독님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독님 인정하십니까? 연기는 연기자가 잘할 수 있게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연기를 밑밥을 멍석을 깔아주는 깔아주고? 왜냐하면 조금 그러니까 관식이 되게 우직하고 뭐 팔불출이고 뭔가 든든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식이가 개그를 많이 담당하거든요. 우리 드라마에서 관식을 많이 웃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검 씨도 드라마 안에서 그렇게 막 어떤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가 아닌 코미디예요. 그냥 은근히 웃겨요. 그런 무직한 모습에서 되게 웃음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검 씨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쑥스러워하고 할 때 그냥 제가 확 망가져 주면은 저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나 나름의 이걸 해야 되겠다. 관식을 해야겠다. 보통 배우분들이 그래요. 팔을 그렇게 깔아주신 거죠? 네, 그 팔을 네. 깔아주는 역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혜준 씨는 제가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썰렁한 농담을 쉴 새 없이 던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분한테는 제가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그런 썰렁한 농담을 하는 식의 좀 풀어진 모습을 작년 반식이가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보검 씨랑 혜준 씨랑 현장에서 사실 맞춰보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혜준 씨가 가서 쓸데없이 던지는 농담 한마디가 저런 느낌이구나 이런 그쵸. 걸 아마 분위기를.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마이크 드신 김에 감독님, 왜 애순에 아이유 씨와 문소리 씨, 네. 그리고 관식에 박보검 씨, 박혜준 씨여야 했나요? 아니, 일단 우리 임상춘 작가님 대본은 연기를 엄청 잘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자유자재로 이런 어떤 새침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어떨 때는 정말 서글프게 펑펑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떨리는 정도의 눈물이 찬 정도로 하든지, 그 디테일한 연기가 되는 연기자 중에 어떤 애순이의 이미지, 유망진 알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가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났고요. 네, 너무 그거는 처음에 어쨌든 지은 씨를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지은 씨의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이제 세월이 더 묻고 그런 역할로 이제 우리 문소리 배우님은 또 다른 역시나 엄청난 연기 내공을 가지고 계시고 두 분 다 사실 문학소녀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문학소녀 같은 느낌. 글도 워낙 잘 쓰시고 해. 네네, 글도 잘 쓰시고 글을 엄청 두 분이 다 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다른 선택지를 생각을 안 할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네, 관식. 예. 관식하고 보검 씨, 예, 보검 씨하고 보검 씨, 혜준 혜준 씨가 관식. 관식도 연기력이 엄청 필요한데 그쵸.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관식은 정말 배우 자체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청년 관식과 장년 관식이 서로 연기를 그러니까 애순이는 사실 말투도 조금 특별한 말투가 있고 행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관식이는 특별히 그런 설정이 없거든요. 물론 애순이를 흉내내면서 비슷한 말투를 흉내내고 동작을 따라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배우에서 풍겨나는 착함이 좀 연결이 된다. 있는 그대로의 착함이 나와야 되는. 네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해본 배우 중에 가장 착한 배우예요. 혜준 씨는. 예. 썰렁한 농담도 착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착하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소문이 들었어요. 바닥이다. 그리고 보검 씨가 이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여태까지 안 보여줬던 모습까지 더 같이 보여주면 정말
파워풀한 관식이 될 수 있겠다. 기존의 관식이가 가지고 있는 착하고 우직하고 이런 거에서 보검 씨만이 갖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우직한 게 아니고 되게 섬세하잖아요. 외모의 선도 그렇고 연기의 선도 그렇고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는데 아직 공개 전인데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관식아리가 시작될 것 같은 이제 전 세계 관식아리 두 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애써 투자를 한 대씩 맞아야 되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잘안 되는 걸 못 정말 안 들은 해요. 걸로 정말 착하니까 참는 거예요. 착하니까 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평소입니다. 평소.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컨디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애순부터 관식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폭삭 속았수다. 자 지금부터는 작품을 위해서 제작진분들과 배우분들이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저희가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폭삭 속았수다 비하인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감독님 폭삭 속았수다 1960년대 제주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5년에 이르는 그런 세월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저는 예전에 여명의 눈동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의 흐름을 한 드라마 안에 담는 드라마 최근에는 없었지 않나 그렇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구현하기 되게 힘들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정말 잘하는 스태프들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가 우리 주인공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좌절,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뭔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상황, 시대상들을 적절히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게 우리 드라마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진짜 최고의 미술 감독님 그리고 우리 최고의 촬영 감독님 이렇게 정말 그 많은 미술 스태프들과 기술 스태프들이 한 땀 한 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런 또 아름다운 풍광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주를 선택하신 걸까요? 네, 제주는 일단은 사실은 꼭 제주여야만 했는지 작가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주 어쨌든 지금 섬이라는 설정 되게 중요했어요. 쉽게 어떤 애순이가 육지로 나가고 싶지만 쉽게 못 나가는 설정. 그리고 이 안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삶이 본인한테는 크게 희망이 없는 그런 설정 때문에 섬이라는 설정은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제주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더 그 아픔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제주의 조금 그 거친 돌 그다음에 어떤 아주 심하게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어쨌든 해녀의 존재 이런 것들이 제주 하면 연상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주가 최적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대와 이 장소가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존에 전작에서 봤던 모습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아이유 씨와 박보검 씨의 만남. 네, 두 분 호흡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기도 하고, 원래 친구죠. 네, 10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춰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첫 촬영부터 하나도 떨리지가 않고, 예, 너무 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정말 어릴 적부터 계속 그 관계를 이어온 옆집 살던 친구죠. 네네 애순이와 관식이처럼 그래서 저도 어느 때보다 되게 보검
박보검 씨한테, 그러니까 파트너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막 항상 그러지는 못하는데 지금 나 이 버전이나 라든지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었고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요. 네. 정말 좋은 파트너 우리 박보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좀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광고 현장에서 처음 만나고 20대 때 프로듀서의 특별 출연으로 잠깐 호흡을 맞춰보게 됐고 30대 정식으로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정식으로 연기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귀하고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 과정 속에 예순이라는 인물을 알록달록한 이 예순이의 감정을 롤러코스터 같은 이 예순이의 감정을 너무나도 야무지고 요망지게 표현해준 아이유씨 덕분에 저도 관시라는 인물에 몰입을 잘할 수 있었고 같이 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작업이었고요. 또 홍보 활동하면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순과 관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문소리 씨와 박해준 씨 이번에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배우분들과 협업을 하셨는데 함께 연기하셨는데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호흡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문소리 씨 어떠셨나요? 우리 박해준 씨와 네. 선배님하고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극단에서 같이 있었던 저희 선배님이셨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이 작업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소리 선배님 정말 위대한 진짜 쳐다도 못 보는 레전드시죠. 선배님이셨고 근데 좀 소리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좀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야, 저도 이 정도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자랑하고도 시키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쓸데없는 농담하면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억지로 웃어주시기도 하는데 참 비참하기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끝날 때쯤에는 정말 두 사람이 호흡이 정말 척척 그냥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느낌들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문소리 씨 어떠셨어요? 박혜준 씨와 조금 희한한 경험이긴 했어요. 처음 맞추다 보면 서로 잘 맞추려고 이렇게 잘 살펴보고 좀 애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맞을까? 그렇게 해서 딱 맞으면 아우 잘 맞았네 기분 좋은데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글쎄요 왜인지 모르게 혜준 씨랑 작업하면서 금방 별로 애쓰지 않고 그렇게 참 편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현장에 혜준 씨가 있으면 그냥 거기가 내 공간인 것처럼 그냥 마음이 놓이고 무리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내 느낌이 거기에 그냥 슬 몸만 담그기만 하면 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좀 신기할 정도였고 그러니까요 아주 혜준 씨가 20대 때 우리가 극단에서 그때부터 얼굴을 봤는데 그때 되게 어린 후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나이를 알았는데 그렇게 어린 후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제가 데뷔를 더 빨리 했으니까 그렇게 어리게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의 세월이 뭔가 쌓여 있어서인지 아니면 감독님이 또 너무 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인지 참 관식과 예순이를 그냥 만나는 게 편안한 느낌이어서 정말 마지막에는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처럼 이런 16부에 안 끝나고 계속 찍어도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분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희 스태프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스네 하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스토리가 확실히 있다고 얘기는 저도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50년대에서 60년대 제주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전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추측도 있더라고요. 감독님 혹시 이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청자들은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타고 공개되면 전 세계 시청자들 상대로 해야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분들은 이 60년대 제주 배경의 두 인물이나 그 세세한 감정이나 사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흥미 포인트가 될 것 같은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4.3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3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60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4.3이 끝나고 난 다음이고 물론 4.3의 아픔을 담고 사시겠죠. 등장인물들이. 근데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3만큼 어쨌든 제주도가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육지에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설정 그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네, 4.3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정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고맙게도 넷플릭스에 편성이 되면서 그러면 외국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서 요새 우리 자막팀도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되게 비유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황이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자막으로도 잘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6.25 전쟁은 외국인들도 잘 아니까 6.25 전쟁에 피난민들이 있다. 여기 제주도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리고 IMF 시기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도 봐도 보시기 크게 이해하시기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이 작품이 600억 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가 궁금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그런 금전적인 게 많이 들었는지 또 그렇게 주목을 받는 만큼 또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아이유 씨랑 박보검 씨 두 분 가요 무대도 같이 나가시고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OST를 부른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작비에 대한 질문과 어떤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셨는지. 제작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홍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 우리나라만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제작비를 이제 시청자들이 걱정해 주시잖아요 보통. 예, 그 제작비로 더 좋은 드라마 몇 편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제작비를 많이 쓴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그 제작비에 상응하는 재미가 있느냐 제작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재밌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재미라는 게 이렇게 화면에 들인 공, 그 다음에 어떤 그 촬영과 관련해서 그 공들여서 찍는 데 들어가는 돈들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오픈 세트를 져가지고 오픈 세트를 짓는 데만도 사실은 큰 돈이 든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술비, 그러니까 오픈 세트 비용 포함해서 미술비가 시대별로 60년부터 2025년까지 시대가 계속 바뀜에 따라서 미술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되게 리얼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VFX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꽤 있었고요. 네, 정말 아름답고 재미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셨고요. 자, 두 분은 또 홍보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OST 관련 질문 주셨어요. 네. 혹시 OST도 들어볼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일단 가요 무대에 나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희 시리즈가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국적, 연령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모두가 보시길 바란다는 마음이 가장 그쵸.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께도 가요 무대가 송출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같이 출연하고자 결심을 해서 따뜻한 노래, 따뜻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 무대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음악들이 정말 명곡이에요.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께서 어쩜 그렇게 곡 선정을 아름답게 또 어쩜 그렇게 딱 맞게. 딱 맞게 선정하셨는지 보시면 아마 박수를 치시고 누를 치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또 넷플릭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음악이 K-POP 또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것처럼 맞아요. 이 드라마 저희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 수다도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를 넘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힌트를 주셨어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영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는 아이 아저씨 이후에 아이유 씨랑 6, 7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아이유 씨의 이제 배우로서의 분기점이 된 것 같은데 6, 7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유라는 배우는 어떤지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는 그동안은 배우는 이지은, 가수는 아이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다 아이유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우와 가수의 정체성 관련된 그런 표기 그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고요. 박보검 씨는 특히 이제 청춘 관련된 작품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사극부터 해서 응팔에서 80년대, 60, 70년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박보검 씨가 보여주는 청춘은 어떻게 다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이유 씨 6, 7년 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 지은 씨는 이제 너무 대단한 배우죠. 그때도 이미 대단했었고 그때 지은 씨가 좋은 배우라는 거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미 나이 아시스를 하면서 성장하신 게 아니고 이미 엄청 좋은 배우였고 엄청 뛰어난 배우였고 아주 디테일한 배우였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적으로도 엄청 바쁘고 음악적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연기적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더 발전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얼마나 그런 노력을 양쪽으로 다 할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영화 드림 때 네. 아이유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름에 관련해서 또 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가수 아이유, 이제 배우 활동할 때 이지은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괜히 기자분들의 수고로움만 제가 더 네, 늘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가끔은 이제 이지은 하고 바로 아이유 뭐 무슨 작품 출연 이런 식으로도 쓰시는 몇 글자를 더 쓰시게 되는 수고로움을 제가 보태는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아이유로 제가 데뷔를 했고 모두가 아이유라고 하면 더 직관적으로 저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사람이 노래든 연기든 표현을 하는 게 같은데 굳이 나눌 필요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통일을 아이유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유로. 네, 좋습니다. 네. 자, 박보검 씨, 이 시대의 청춘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작가님께서 워낙 그 시절의 그림들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려주신 덕분에 인물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몰입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외적으로는 감독님께서는 일단 까까머리에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이다 보니 조금 더 체구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증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식이를 표현할 때는 이제 마음적으로 여물어져 가는 부분이 더 커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감독님. 네, 저는 그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응원가라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죠. 말씀드린 이유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 돌이켜보면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지금이라고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청춘은 정말 불안한 시절이고 그런 불안한 시절에 어쨌든 관식이는 어떤 한 여성을 사랑하는 걸로 그 불안을 나랑 같이 견뎌내보자 이런 대시를 한 것 같고 예순이는 또 거꾸로 내가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고 이제 어쨌든 그런 불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좀 불안하신 청춘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도 결국은 같이 이겨내야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작품입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폭삭 소가수다를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한석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정말 마음을 바쳐서 우리 모든 스텝 연기자분들이 마음을 바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천천히 끝까지 엔딩 스크롤까지 엔딩 스크롤 뒤에도 항상 선물이 있어요. 작가님 넣어놓으신 선물이 있는데 타이틀부터 오프닝 타이틀부터 엔딩 스크롤까지 꼭 차곡차곡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준 씨. 이렇게 한 달간 좀 다른 드라마랑 다르게 한 주에 4개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한 인물의 일생을 담은 60년, 70년의 일생을 담은 내용을 사실은 이 한 달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더 기쁘게 보실 수가 없고 보고 아마 기다리면서 또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작품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너무 마음 따뜻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소리 씨. 네, 저희 드라마 참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작업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시청자 관객의 입장에서 봤더라도 정말 귀한 드라마 시리즈일 것 같아요. 그 대본도 참 어떤 말보다도 정말 귀하구나, 이런 대본, 그리고 이런 만남, 이런 스태프들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독님이 계속 당부하셨지만 여러분 후루룩 뭐 드시는 그런 맛도 있겠지만 저희 드라마는 제발 꼭꼭 천천히 씹어서 네, 그렇게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검 씨. 네, 폭삭 소가수다를 만나서 저의 필모그래피에 이렇게 예쁘게 노란 유채꽃이 피어날 것 같고 피어난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우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 속에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버리지 않도록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예쁜 꽃의 씨앗을 잘 품을 수 있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유 씨. 네, 저희 드라마가 오랫동안 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공개 직전까지 내용이 많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주시고, 근데 저희도 계속 그걸 꽁꽁 숨기느냐고 저희 쪽에서도 좀 죄송한 마음도 좀 크고 그렇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틀 뒤면 공개가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공개가 되니까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을성 있게 저희 드라마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드라마 영재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이라는 제목인데요. 인생이 그러니까 너한테 얼마나 떫은 귤을 주든 그걸로 귤청 만들어서 따뜻한 귤차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희 드라마. 그러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내드리는 따뜻한 귤차 한 잔 드시면서 인생을 좀 이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해지네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귤차가 유행을 하겠네요. 네. 자, 오늘 정말 고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우리 5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폭삭 소가수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는 3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4편의 에피소드가